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막상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아이에게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할지 모호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계획은 누가 세워줘야 되나? 이걸 혼자 하게 두는 게 맞는 건가? 모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학년별로 아이 발달에 맞게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자기주도 학습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한 뒤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 다시 계획하는 것. 예를 들어 오늘 수학 문제 몇 장을 풀지 스스로 정하고 실제로 그걸 해낸 다음 잘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다음 계획에 반영해서 또다시 시작하는 거죠. 즉, 계획, 실행, 점검, 다시 계획. 이런 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과정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실제로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심리학의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아이가 스스로 정한 계획과 목표일수록 꼭 해내고 싶다는 내적 동기가 훨씬 강해진답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동기가 작동할 때 뇌는 더 집중하게 되고 따라서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성공 경험인데요. 계획한 걸 스스로 해내다 보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기 효능감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 자신감은 아이의 학습 태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단순히 공부 방법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자존감, 성취감, 공부에 대한 태도 전반을 바꾸는 핵심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초등 시절에 연습해 두지 않으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많아지는 과목, 시험, 과제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초등 시기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걸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이 제일 많으세요. 몇 학년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시켜야 하나요? 지금은 아직 이른 건가요? 그 답은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이 적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학년별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초등 1, 2학년. 이 시기의 아이들은 구체적 조작기의 초입 단계로 아직 생각 정리나 문제를 판단하는 인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거나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랍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모님께서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시고 아이에겐 작은 선택권만 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면 좋답니다. 엄마가 먼저 말하죠. 오늘은 덧셈 문제 푸는 날이야. 몇 개 풀어볼까? 5개? 7개? 그럼 아이가 대답합니다. 7개요. 그럼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 10분 안에 문제를 풀게 하고 잘 끝내면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께서 전체적으로 주도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선택권은 아이에게 맡기면서 아이도 작은 성공 경험을 가지게 되고 자기주도 학습을 간접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초등 3, 4학년인데요. 이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의 중반 단계로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하고 자기 점검 능력도 서서히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가는 시기로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좋아요. 이번 주는 무슨 공부를 할까? 하고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상의해서 계획을 적습니다. 수학 곱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점검을 합니다. 공부량은 괜찮았는지, 집중은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계획에 반영해 보는 거죠. 이 시기의 포인트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점점 부모님의 역할을 아이에게 조금씩 넘겨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같이 하다가 아이가 익숙해지면 혼자 해보게 유도해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초등 5, 6학년인데요. 이 시기는 메타인지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예요. 내가 뭘 알고 뭘 아직 모르는지를 아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이 시기는 아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기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일요일에 아이가 직접 주간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수학 4단원 개념 정리는 화요일까지, 문제풀이는 금요일까지 끝내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본인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부모님은 옆에서 코치처럼 함께 확인해 주는 정도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계획이 조금 틀어져도 괜찮고 처음엔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해보는 연습 그 자체거든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단기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습관처럼 익혀가는 거죠. 따라서 부모님께서 초등 저학년 때는 많이 도와주시다가 점점 역할을 내려놓고 아이가 주도권을 가져가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계획도 세우고 성취감도 느끼는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주도 학습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학년별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기주도 학습이란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면서 그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내적 동기로 인한 학습 효과 상승, 자기 효능감 상승을 통한 자신감 상승, 중고등 시기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학년별 자기주도 학습은 1, 2학년은 부모님 주도, 3, 4학년은 함께 계획하고 점검하고, 5, 6학년은 아이 주도, 부모님은 코치 역할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모든 걸 혼자 하게 두는 게 아니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아이와 함께 작은 계획부터 세워보며 자기주도 학습을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